방식과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는 뭐 전통적으로 정비법에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게 구분돼야지 나머지 조합이라든지 관리 처분 계획 이런 등등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이거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재건축이 바뀌었습니다. 자, 볼게요.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있죠. 그죠? 재건축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부터 들어갑니다.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은 4개인데, 첫 번째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무슨 방식? 셀프. 두 번째, 수용이죠. 수용 후 주택을 공부하는 방식. 세 번째, 환지가 되죠. 네 번째는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개선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게 뭐 주는 겁니까? 주택이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관리 처분 계획은요, 그냥 건물을 철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비를 버리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의 시행 방식은 2가지 아닙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가능합니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뭘 줍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주죠. 그리고 뭐가 가능합니까? 환지가 되죠. 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 시행 방식은 하나인데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뭘 줬나요? 주택과 오피스텔을 줬죠. 근데 바꿨어요. 뭐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데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그죠?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외의 건물이 있어요. 주택 외의 건물. 주택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디에서만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세권에서. 그리고 비중이 얼마? 전체 연면적에서 몇 프로? 30% 이하까지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체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지금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뭐에 따라서란 말이 나옵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란 말이 나오죠. 주택을 주면 뭐예요? 개선사업이죠. 개선사업. 건물을 줄 수 있으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리고 환지가 보시면 환지가 되는 게 2개죠.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이죠. 재건축은 환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용이 가능한 게 하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스스로 방식으로 가능한 게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의 방식을 먼저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를 잡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특징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수를 확충을 해줍니다. 누가 확충해 줍니까? 공공이 확충해 주죠. 공공이. 지역 주민들 보고 자발적으로 확충하세요라고 하면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그죠? 공공이 확충해 주고 주택을 뭐 하는 방식? 개량하는 방식이죠. 누가 개량합니까? 스스로 하죠. 그러니까 셀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사업은 사업의 특징이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주도가 된다? 공공주도로 합니다. 원래 공공주도로 하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개선사업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을 누가 한다고 되냐면 시장군수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죠? 주택공사나 주공 등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이 있으면 야들을 뭐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야들이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공공주도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도 개선구역에서 너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야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 숫자의 동의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개선사업에 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3분의 2죠. 플러스
세입자 세대수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됩니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 토유등 소유자 얼마요?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세입자 과반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으랍니까? 과반수. 근데 세입자가 이제 개선구역에서 즉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세입자 과반 동의가 안 나오면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입자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는 사람인데 그것도 평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임차 기간 동안만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동의 권한을 줬다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동의를 준 이유는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이제 동의를 받다라는 것은 동의가 나오게끔, 과반수 동의가 나오게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라. 이런 의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는 있는데 이 과반수 동의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일정 경우에 이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생략 사유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나오죠. 첫 번째는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라는 것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개성구역에 거주하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동의를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크기 때문에 받죠. 고로 작을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에 하면 2분의 1 이하죠. 그럴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방식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해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데 세입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주택 개량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환지. 요 환지가 무슨 환지입니까? 아파트를 주는 환지, 무슨 환지? 입지 환지거든요. 입지 환지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분양 신청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때도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도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도 관리처분 계획 안에 임대차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도 동의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냐면 결국 셀프 방식은 생략한다, 환지도 생략한다, 관리처분계도 생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해석을 하면 뭐 할 때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수용만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용만 동의를 받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세입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세입자한테 뭘 주면 돼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임대주택을 주면 되기 때문에 개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유가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그죠? 클 때 동의를 받으니까 작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무슨 방식? 셀프 방식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또 뭐? 그렇죠. 환지도 입지 환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무슨 방식? 관리처분 계획에는 관리처분 계획 내용 안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따로 있죠.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럼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하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랍니까? 토지등 소유자 얼마요? 3분의 2죠. 그런데 무슨 방식에서는 3분의 2가 아니냐면 셀프 방식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동의로도 충분하더라? 과반수 동의로도 충분합니다. 무슨 방식에서는요? 셀프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식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셀프 방식, 환지, 수용,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원을 그렇게 무겁게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요, 누가 사업을 하냐면, 재개발은 누가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합니까? 응? 조합이 하죠. 조합이 하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가 동의를 하거든요. 과반수 동의를 하면 누가 하고 하냐면, 시장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은 하고 사업을 말할 수 있다. 공동을 할 수 있다. 누가 공동을 하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토의등 소유자 숫자가 너무 작은 경우가 있어요. 대지주가 참여해서 토의등 소유자 숫자가 너무 작아. 그럼 조합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도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려고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돼요? 20명 미만일 때만 그래요. 20명 미만. 그죠?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때는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을 하든지, 역시 토지등 소유자 가반이 동의하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합니다. 또는 조합은 얼마가 동의하면 과반이 동의를 하죠. 그러면 누가 하고 이러니까 시장군수나 주공 등이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막을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파트까지 정리됩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행자가 제일 간단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도시공객사업, 즉 시설사업,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시행자가 제일 간단한 게 이게 글자 들어보면 제일 복잡한 게 정비사업 맞아요. 근데 말로 설명하면 제일 간단한 게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주관경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 보면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국가, 지자체, 주공, 그죠? 그다음에 주공회국, 공공기관,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죠? 지방공사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 정부 공공기관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무슨 공사.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에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래가 나오고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에 뭐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하고 뭐 투자회사 등등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정비사업은요 사업 시행자 파트가 각 사업별로 다르긴 다른데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파트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업 시행자는 시설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디도 그러냐면 개발업도 그렇고요.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눈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공공민간. 시설사업은 사업을 누가 합니까?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누가 돼요? 이방권자. 왜 그래? 이방권자. 행정청인 이방권자가 원칙, 이방권자 싹 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행정으로부터 뭐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비행정청 중에서도 민간이 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재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라고 배운 적 있죠. 그죠? 기기 안 넣어도 돼. 괜찮아. 안 넣어도 돼. 기기 안 넣어도 돼.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요. 전부 다 공공민간으로 나눕니다. 공공민간. 근데 정비사업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배우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시장군수. 그 다음에 지정받은 누가 있어요? 주공 등. 이 다야. 없어. 뭐, 다른 데처럼 국장이나 뭐 이런 거, 도지사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시장군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 누구밖에 없어요? 조합밖에 더 있노? 그럼 누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다잖아. 이게 사업 시행자 다라니까요. 끝.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외우셔야 돼요. 자,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누구라고요? 공공, 민간. 공공 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시장군수하고 주공. 민간 부분은 누가 나오고요? 토지 등 소유자. 한 번 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 누구라고요? 공공, 민간. 공공에는 누가 있고? 시장군수나 지정받은 누가 있다? 주공 등이 있죠. 그리고 민간에는 누가 있고요? 조합. 하고 누가 있더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 한 번 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 공공과 민간.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고요? 지장군수하고 지정받은 주공 등이 있어요. 민간 부분은 누가 있고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이 몇 개 있냐면 3개잖아, 3개. 3개잖아. 3개 중에서 공공주도로 사업을 하는 게 뭐밖에 없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나 주공입니다. 끝. 근데 시장군수나 주공이 공공이 아무리 달동네라고 해서 지금 마음대로 밀고 들어가서 야,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비키라, 나가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당성 요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데 세입자 과반 동의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는 클 때 받으니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무슨 방식? 셀프 또 환지. 그러니까 환지가 왜 생략되는지 머릿속에서는 그 이유를 떠올려야 돼요. 입체 환지이기 때문에 임차권자 동의는 안 받더라. 또 뭐 관리 처분 계획. 왜? 머릿속에 생각해. 왜 안 받는지 이유를 생각한다니까. 왜 안 받습니까? 그렇지.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안에 세입자 보대책을 별도로 두거든. 그리고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하면 생략할 수가 있더라. 끝. 그리고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인데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는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과반수로 요건을 뭐하고 있더라? 완화시켜놓고 있더라. 끝. 그리고 나머지 감 두 개는 누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나머지 두 개 아닙니까?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이 누군데? 조합하고 토의등 소유자 아닙니까? 근데 토의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사업? 재개발. 몇 명 미만이면. 그렇죠.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죠. 끝. 그리고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기타 등등 하고. 그러니까 누가하고 공동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은 몰라야 된다니까. 저는 안다니까. 나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걔들하고 공동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를 쓸 수 있어요. 다시 할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누구요? 그렇지. 공공하고 누구하고? 민간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누가 있다고요? 시장군수하고 주공이죠. 예외적으로 국장이라는 게 넣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 때 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재개발 사업을 국장이 할 수도 있다. OX. 그런 거 없어요. 국장 안 나옵니다. 시장군수하고 누구밖에 안 나와요? 주공. 민간은 누구밖에 안 나와요? 조합하고 토의 등 소유자. 근데 세 가지 사업, 개선,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공공주도로 사업을 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있는데, 주환경 개선 사업. 주환개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냐면 공공이 합니다. 누구?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하든지 주택공사를 모여서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죠. 정당 승용권으로서 토의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그렇지. 세입자 가반동의는 무조건 받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전체에서 사전의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무슨 방식?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관리처분계획이나 환지를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떠올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간 있는데요. 조합하고 토의등 소유자인데 토의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몇 명?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럼 다 했는데요. 다 할 게 없는데 한번 해볼까? 재밌는데. 자, 정비사업에서 외워야 돼.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 가야 돼. 그 책 보면서 너덜너덜 줄치고 도돌아서고 까먹고 자꾸 그런다 하지 말고. 자, 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왜냐면 수업을 하는 틀이 똑같잖아요. 항상 똑같이 사업 시행자 파트 들어오면 나눴잖아.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나서 수업을 했잖아요. 제가 그냥 뭐 갑자기 여기 와서 나누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나눠주면서 수업했잖아. 공공, 민간. 근데 공공 부분에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하고 지정받은 누가 있더라? 주공이 있죠. 민간에는 누가 있고? 조합하고 토의등 소유인데 사업의 특징상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뭔데? 주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단독을 하든지 주공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너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는데 토의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가 공공이 사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입자 얼마? 과반수가 동의를 하는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법리상 사용수익의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개선사업을 지었다 놨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생략한다니까 전체 토의등 소유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얼마? 2분의 1. 또 무슨 방식일 때? 그렇지. 뭐가 충분하면? 그렇지.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가 원칙인데 스스로 방식은 간단하기 때문에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까지는 안 가고 얼마면 되더라? 과반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민간, 있는데 조합하고 토의등 소유자 아닙니까? 근데 토의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 재개발 몇 명? 20명 미만일 때 끝. 그리고 공동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 공동을 할 때는 몽창굴이 얼마의 동의를 받더라?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 하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자, 확대합니다. 안 끝났어.
자,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달라져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공공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죠? 그럼 시공자를 언제 선정을 하냐면요, 야들이, 그러니까 봐, 시공자를 누가 선정해? 시공자를 누가 선정해요? 공자를 누가 선정해야 돼? 행자가 해야지. 공자를 누가 선정하냐면 행자가 한다니까. 언니가 해야 돼, 언니가. 행자 언니가 해야 돼요. 공자야, 네가 해라 이라는 거야. 아니, 중요한 바 지금 굉장히 중요해. 이걸 하나 끝내빈다니까요. 공자를 갖다 누가 선정한다고? 행자가. 그럼 행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럼 야가 행자가 되는 날이에요. 야가 행자가 되는 날이야. 야가 행자가 되는 날. 야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날이 있다니까요. 지정돼야지. 오늘 지정됐어. 그럼 오늘 시행자로서 권한이 생긴다니까. 그럼 오늘부터 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합은 언제 해야 되는데요? 조합은 태생적으로 있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조합이 언제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지기는 설립인가를 받으면 되지. 설립인가.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조합이라는 법인체가 생길 거 아이가. 그때 인가 받으면 되죠. 야는 태생적이죠. 토지 등 소유자는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이 가능한 게 어디에서? 재개발에서. 몇 명? 그죠? 19세대 이하죠. 20명 미만. 20명 미만으로 하자. 그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원래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을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원래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시공자를 선정하면 돼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주체가 논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끝. 시공자 선정까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이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개선 사업을 달동네 정비 사업을 하는데 공공이 한다니까. 그 시공자 선정을 갖다가 야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자기 의사가 내가 살아야 될 아파트인데 내 의사가 어떤 아파트 시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되면 레미안이 될 거고 지에서가 되면 자이가 될 거고 그죠? 아파트 브랜드가 달라지는데 내 의사가 전혀 무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공이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뭘 만드냐면요. 주민 대표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를 막을 수 있다? 추천할 수가 있어요. 추천. 야, 우리 레미아 삼성으로 좀 해주세요. 내지는 GS로 좀 해주세요라고 추천할 수 있고 추천했죠, 시장군수에게. 그럼 시장군수는 추천받은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은 어디를 가더라도 경쟁입찰이 원칙이겠죠. 그죠? 그리고 경쟁입찰 했는데 입찰이 안 되면 뭐 한다? 수익이 하겠죠. 최근 들어서 지금 경쟁입찰하면 안 된답니다. 대단지,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요, 시공사들이 안 들어간답니다, 지금. 신문에 한번 나왔죠?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봐야, 머리 아프고 돈도 안 되고, 들어가봐 싸우고, 안 한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나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랍니다, 지금. 왜냐면 분쟁이 이제, 그 건축비 때문에 분쟁이, 얼마 전에 좀 치열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 3, 4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공사들이 손해를 한 봤거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큰 돈도 안 되는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발목 잡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잘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시사적인 내용인데 이제 들어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부터 할게요. 자, 볼까요? 계산사업 무슨 방식? 4개 있죠? 첫 번째 뭐?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뭘 준다고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개발이네요. 뭐에 따라서 뭘 주네요? 건물. 그 다음 뭐가 있네요? 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주네요? 건물. 됐죠? 그리고 주택 외의 건물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건물을 건설할 때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를 제외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냐면 오피스텔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공동주택 외의 건물은 어디에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외의 건물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 그러니까 옛날에 오피스텔하고 똑같습니다. 난 이제 표현을 오피스텔 대신에 범위를 넓혀놔가지고 뭐라고 돼 있다? 공동주택 외의 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성이 더 좋아졌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입니다. 계산사 보는 순간에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사업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누구예요? 저거 나는 안 되겠다. 나 도저히 시험장에 보낼 수가 없다. 불안해서. 내년에 가면 안 될까? 시험 치러. 좀 더 하고. 사업시행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 자가 지금 막말을 막 하네. 공공과 민간. 공공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민간에 누가 있고? 조합하고 토지 등 소재죠. 자, 계산사업 들어갑니다. 계산사업은 누가 합니까? 공공이 하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오네요.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다음 자를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받냐면 주택공사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법인이 있습니다.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법인.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이에 해당하는 자하고 다음 자를 공동시행자로 할 수 있는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스스로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했죠? 스스로 방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토지등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행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입니까?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라고 했습니까? 과반수. 세입자 과반 동의는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바로 밑에 보니까 생략 사유가 나오네요. 개선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 생략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요? 셀프. 무슨 방식? 환지. 또 무슨 방식?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그죠?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입자는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몇 달 이상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로서 표를 줍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다 무너지는데 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합니까?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민간이죠. 민간인데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조합이 단독을 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합니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죠. 그럼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없다. 토지등 소유자 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가
역시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과반수. 그러면 기타 등등하고 공동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기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공자가 나올 겁니다. 128페이지 가셔야 돼요. 시공자. 자, 시공자는 사업 책임자가 공공민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 알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부터 할게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가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야가 언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 시행자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합니다. 방법은 경기입찰이죠. 유찰되면 수익에 가겠죠.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내지는 토의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경쟁입찰에 따라서 시공사를 막을 수 있다? 추천할 수 있죠. 야, 우리 자의로 해주세요. 그러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만다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민대표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합은 언제 하는데 라고 하니까 조합은 언제 한다고 되십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총회에서 경쟁입찰 유찰되면 수익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이 몇 명이 하더라고요? 100명이 합니다. 몇 명이야? 100명이야. 100명이 하면 많아요, 작아요? 작죠. 조합원이 100명이라는 것은 단지가 진짜 나홀로 아파트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 경쟁 입찰하면 입찰에 건설회사들이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계약을 한다는 말은 아닌데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수익계약 한다 그러면 수익계약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명이 하면? 100명이 하면 100명. 아주 소규모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토의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거든요. 토의 등 소유자는 원래부터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한다고 했죠. 토의 등 소유자가 만드는 게 뭐야? 규약이죠. 규약. 토의 등 소유자가 만드는 거는 규약입니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공자 선정 시기가 각 사업 시행자별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민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공자 선정할 때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2번 이상 개최한답니다. 합동 설명회 2번 이상. 시공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요거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논점도 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공자 설명회를 2번 이상 개최하는데 옛날에 이게 이와 관련된 설명회 때 각종 혜택을 많이 줍니다. 조합원들 모여가지고 막 이사비를 갖다 7천만 원 줄게. 어디서 그랬냐면 저게 반포 재건축할 때 설명하는데 롯데에서인가? 그러니까 롯데 시정 공고 받아가지고 여기 잘못하면 삼진아웃 되면요 시공사 선정총회 못 참여 못해요. 삼진아웃 되면, 쓰리아웃 되면. 그래가지고 그때 롯데가 2번인가 받고 하여튼 뭐 저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얼마 준다고 했다고 제가 좀 전에 7천만 원. 7천만 원 맞을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서울시한테 경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게 조문이 새로 만들어진 건데, 시공사 선정 설명할 때는요, 시공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일절히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주였어요. 시공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겠습니다. 이런 건 한 개도 이야기 안 하고요. 우리가 들어오면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 대비 얼마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5종 세트를 드릴 겁니다. 5종 세트가 뭐냐면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5종 세트가 뭡니까? 아파트 들어가면 세탁기가 아니고 김치 냉장고, 식기세척기 또 있는데 확장,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5개인데 요즘 막 강의를 하니까 다 까먹었다. 있어요. 7종 세트라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갑니다. 시스템까지. 이걸 갖다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그죠? 그러고 설명회 하기 전에는요, 도열해가지고 출근할 때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다녀오십시오. 진짜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반포 중앙아파트 재건축한 게 반포 중앙아파트 재건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미안하고 자이하고 같이 있잖아. 그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그거 할 때 도열했다니까, 출근할 때. 쫙 줄 서고. 이쪽은 누가 서고? 삼성. 요는 자이. 다녀입시오. 다녀왔습니까? 진짜로. 그러고 막 선물. 그죠? 그죠? 호텔 뷔페. 그 다음에 호캉스. 이런 거. 해외여행. 그리고 요때 임원들은 놓아놨죠. 계속 사주고 막 그러고. 얻어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비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여기에. 그거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리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거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설명회 할 때는요, 뭐와 관련되지 않는 거, 시공과 관련되지 않는 거는 일절 언급하면 안 돼요. 언급했다 이러면 삼진 아웃입니다. 하지마. 오지마. 하지마가 아니고 세 번째는 오지마. 그래서 시공사 선정총회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할 때 총회 입찰 원서를 못 넣게 막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퇴근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할 때 그냥 주니까 줄까이가 계속 준다니까요. 왜냐면 나중에 시공사 선정 청회할 때 우리 찍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7천만 원 준대.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비가 7천이 이주비가 아니고 이사비가 7천만 원이야. 그 뭔 말입니까? 우리 찍어달라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사비 7천만 원 줘, 안 줘? 줘. 주기는 줘. 그 누구 돈인데, 그런데? 그이도 어차피 조합은 돈이라니까요. 그렇잖아. 이사비 7천만 원씩 주면, 그죠? 그 금융비용은 나중에 결국은 누가 다 부담하냐면 조합은 내가 다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과열 경쟁이 결국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더라. 그래서 막자. 지금은 이제, 부정행위. 5진 5천입니다. 공부에서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보면 3년에 3천짜리가 제일 많죠? 그죠? 5년 5천 오랜만에 보죠? 처음 봅니까? 5년 5천. 시공사 선정할 때 금품, 향응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말입니다.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우리 형, 동생 하기로 하자, 막 이래가지고 또 그죠?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 말고, 그건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적발되면 얼마? 5년에 5천입니다. 그리고 시공보증서를 냅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할 거는 시공보증서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에? 응? 조합이 줘야 됩니다. 시공보증서를 시장군수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주택법도 마찬가지고 시공보증서는 누구한테 낸다? 조합에 내죠. 그러면 조합이 시장군수한테 보증서 제출 여부를 나중에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조문이죠. 공사 계약할 때 무슨 공사를 포함해야 됩니까? 철거공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무슨 공사? 철거공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철거공사,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철거공사를 포함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시공 따로, 철거 따로 진행됐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 따로 진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거할 때 사고가 발생하죠. 그럼 시공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할 때 철거공사를 포함해서 계약을 하게끔 법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철거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아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심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무슨 공사를 포함해야 된다? 철공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을 합니다. 자, 공사비 검증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아직 함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공사비입니다. 다툼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류가 안 돼가지고 공사비 자재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공사비가 일반 건물 지을 때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0%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주위에도 제 아는 분들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몇 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통화하니까 많이 올랐대요. 그냥 뭘 짓느냐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한 3, 40%까지는 올랐다. 원가로 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을 건데 라고 하니까 똑같다라고 하더라고. 저한테는 바가지 잘 안 씌우거든요. 내가 지을 건데 라고 하니까 그래도 똑같다 이러더라고. 똑같다.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시공사들이 계약을 할까 아닙니까? 이 아파트는 평당 얼마짜리를 지어줄게 라고 할까 아이가. 그리고 실제 공사 들어가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 3년이겠습니까? 7, 8년, 길면 10년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봐봐요. 시공사를 언제 선정한다고요? 시공사를 언제 선정한다고 배웠노? 그렇지. 그죠? 조합이 하면 언제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이 하면 언제 한다고요? 통상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잖아. 언제 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럼 여기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여기부터 나중에 철거하고 분양하고 등등 해가지고 지어진 데가 걸린 시간이 그냥 바로 해도 5년이야. 5년 더 걸린다. 바로 해도 한 6, 7년 걸립니다. 바로 막 다 하잖아. 그래도 6, 7년이 걸린다니까, 지금. 아파트가 철거되고 나서 짓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은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해도 6, 7년이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때 나온다고, 이때. 시공사 계약할 때 우리는 얼마짜리 지을 건데라는 이야기를 할까, 아이가. 시공사 선정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시세 보고 가격 정하자. 이렇게 하진 않을까, 아이가.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 해줄게. 조합원 분양가가 보통 시세 대비 20%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이면요. 조합원들은 한 4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해줍니다. 조합원 분양가 싸요. 20%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싼 경우도 있고 그보다 약간 높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20%입니다. 20% 정도 쌉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오잖아요. 그죠?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5천에 일반 분양을 할 거고 조합원 분양가 4천에 하기로 했다니까. 근데 6년이 지났어. 그게 언제 했냐면 코로나 전이야. 2019년, 2018년에 착공이 됐다니까. 그래 코로나 사태 터지가지고 공사 또 스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가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저 자재 수급도 안 되고 그래 공기도 늦어지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했어. 그럼 정산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 사업 현대건설이 완전히 적자, 어마무시한 적자를 본 거지. 그죠? 그러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처음에 계약을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덮어쓰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올리지. 그럼 조합은 조합은 그래 올려줘야지라고 하겠습니까? 뭔 소리라고 이러겠습니까? 그래, 뭔 소리를 하겠지. 그럼 그게 뭐가 생기는데? 다툼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못 들어가잖아. 다툼이 생기면 못 들어가잖아. 아파트를 안 내준다니까. 열쇠를 갖다가 주머니 넣고 안 내준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열쇠를 내주겠나? 안 내주지. 공사비를 안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바보가, 삼성이 바보가 돼. 사기업들이 바보입니까? 돼. 절대로 안 내줍니다. 못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밀당하고 땡기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둔촌이죠. 둔촌 주공이죠. 당군 일의 최대 재건축. 공사 수도 대피잖아요. 공사 수도 대고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조합원들이 봤죠, 조합원들이. 그죠? 공사 수도 때문에 난리 납니다. 왜냐면 입주 시기를 대충 맞춰놓잖아. 내가 다른데 임대차로 있다가 하니까 임대차 기간을 설정해놓고 들어가고 애들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금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뭐가 됐다? 이슈가 되고 있고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는 이게 중요해졌다고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라는 이야기죠.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뭐 하고 났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다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다. 토지등 소유자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금전 의뢰를 요청할 때 5분의 1이 와, 야들 공사비 올리는 거는 뭐 맞기는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오르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너무 많이 올렸는데 라고 5분의 1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공사비 금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비 증액 비율이 다음 사유가 있으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이 돼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선정이 됐으니까 시공자 선정된 기간이 길어 짧아? 길죠? 그럴 때는 몇 프로? 10% 이상 증가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돼요. 그러면 짧죠? 그죠? 그러니까 몇 프로? 그때는 5%죠. 그리고 공사비 금정을 한번 했거든요. 하고 나서 또다시 증액하는 거야. 한 번 더 증액하는 거야. 그때는 몇 프로? 3% 이상. 그래서 3%, 5%, 10%입니다. 이거. 3%, 5%, 10%. 3%, 5%, 10%. 근데 3%는 뭔데니까 금정하고 나서 또 할 때. 그리고 짧을 때 5%. 길 때 10%. 짧을 때는 것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할 때. 이전에 할 때는 10%. 뭐 이거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숫자 알겠습니까? 100% 숫자죠. 이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바꿔서 내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그 말고는 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자는 뭐 됐습니다.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 요거 사유, 요거 단순 암기입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시행으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굽니까? 공공과 민간이라고 했죠. 공공 부분의 사업시행자에 누가 있고요? 시장군수나 주공이 있고, 민간 부분의 사업시행자에 누가 있습니까?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이죠. 그래서, 민간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에서는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입니다. 뭐하고 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래서 자 보세요. 외우는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 3분이면 다 외웁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민간이 쥐고 있죠. 민간이 누군데? 그렇지. 조합하고, 그렇지.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까? 야들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 하는데, 요런 사유가 발생해요. 요런 사유가 발생해요. 그러면 사업의 주도권이 공공으로 바뀌어요. 공공이 누군데? 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뭐하고 유사하냐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개 사유가 있으면 바뀌어요, 이게. 8개 사유를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몇 번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인데 이 암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좀 보세요. 암기.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3개, 3개, 2개. 셋, 둘, 이렇게 끌어서 외우면 됩니다. 3개, 3개, 2개. 3개, 3개, 2개. 3개는 병수입. 끝. 다 외웠습니다. 병수입. 사업시행인가 면적 2분의 1. 셋, 둘. 3개, 3개, 2개. 3개는 천병순. 3개는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2년, 3년 취소. 사업시행인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이거 배웠죠? 실시행인가 센터로 잡아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그거 기억납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수입, 사업 시행 계획인가. 몇 년? 2년, 3년 취소. 그 다음 면적 2분의 1.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천이 뭐냐면요.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그럼 바깥입니다. 병은 뭐냐면 병행입니다. 도시, 군, 계획사업과 병행할 때. 수는 뭐냐면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2는 2년이거든요. 사업을 하기로 한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3은 3년이에요. 3년인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고 조합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바로 사업시행 인가가 뭐 될 때? 취소가 될 때. 바로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은요. 국유지나 공유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즉 공공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일하든지 면적 2분의 1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자를.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면 천병순 면적 천병순 그다음 뭐 사업 시행 인가 2년 3년 취소 면적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약간 노력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상은 뭐 외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됐죠? 확인해 볼게. 순서도 제가 법조원에서 바꿔놨거든요. 자, 볼까? 천재지변, 병행, 순환정비 방식, 천병순 3개 묶어. 그 다음에 4, 5, 6 묶어. 4, 5, 6 센터가 뭐라고요? 사업시행인가죠. 1번. 정비 개정안 사업시행 예정부터 2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신청한 내용 유부당할 때 뭐는 제한다? 재건축 제외.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3년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몇 년? 역시 3년 안에 뭐가 없더라?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바로 사업시행 인가가 뭐 될 때? 취소가 될 때. 그래서 어떻게 배우라고요?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얼마? 2분의 1.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단순 암기라서 뭐 제가 암기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약간만 시간 더 주시면 돼요. 효과 볼까요? 효과는 이제 결국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재개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민간이 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주도로 사업 시행자가 만다 바뀌어버린다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하는데요? 민간이 하죠. 그런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공공이.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개선은 원래 사업을 누가 하기 때문에 공공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내지는 조합 설립인가는 뭐 된 것으로 온다?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시행자가 바뀌어버리니까 공공주도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조합이나 추진위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음날 야들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되죠. 그러면 그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의 승인 내지는 조합 설립인가는 뭐 된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됐네요. 그 정도. 그래서 사유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유하고 효과. 자, 공공주도로 바뀌는 사유가 뭐라고요? 천, 병, 순. 세 개는 또 뭐라고요? 사업 시행 인가. 몇 년? 2년, 3년 취소. 그 다음 면적 2분의 1.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쉬었다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